10년 전에 인맥 축구를 인정하다. 지금은 다르다는 확신. 3년의 시간. K리그 선수들 잘 알고 있다. 자, 이 K리그 선수들 잘 알고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K리그 팬덤이요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강인 선수마저도 각종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홍명보 감독 K리그 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울산 팬뿐만이 아니라 많은 K리그 축구 팬들은 입을 모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명예직을 떠나서 큰 금액을 받고 가게 된 국가대표 감독직, 그것을 맡게 되면서 분명히 맞지 않겠다라고 논란을 일축시켰던 홍명보 감독이 불과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말을 바꾸고 K리그 팬덤, K리그 선수, K리그 구단, K리그 팀원들까지 전부 다 팽시키고 감독직을 선임한 거 아니냐, 아주 비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K리그 팬들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기름을 부어버렸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K리그의 발전과 존중을 약속하며 울산 팬들, 하지만 등지고 떠나는데 믿을 수 있겠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역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K리그의 발전을 약속했지만 그가 등지고 떠난 K리그 팬들은요, 전혀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A4 8장을 들고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울산 팬들을 향한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울산팀은요,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감독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질, 사퇴가 아니라 국가대표팀 부임이라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큰 변수가 생기고 마는 거죠. 한 클럽의 감독이 중도의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가는 경우 자체가 정말 흔치 않다고 합니다. 이거는 해외 리그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울산팀은요, 홍명보 감독과 함께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보고 온 선수도 있고 홍명보 감독의 선택을 못 받아 나간 선수도 있습니다. 구단 운영의 방향도 홍명보 감독과 함께 준비해 왔기 때문인데요. K리그뿐만이 아니라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까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울산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바르셀로나 또는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으로 떠나버리고 만 거죠.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됐음에도 팬들은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까지 했지만 하루도 되지 않아 결국 떠나게 됐고 팬들의 야유와 비판을 직접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상 사전 기자회견에서는 경기 후에 전부 다 말하겠다라고 했었던 이야기에서 울산 팬들에게 건네는 이야기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 울산 팬들에게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15일 인천공항에서 열렸던 출국 기자회견장에서도 마찬가지였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울산을 넘어 K리그 전체에 홍명보 감독은 사죄해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표팀이 무조건 우선이고 K리그는 후순위였다고 해요. 대표팀을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리그가 대표팀 아래에 있다라는 생각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전체주의적인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 리그의 희생이 강요되어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리그를 등한시한다라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홍명보 감독은 울산과 K리그를 등지고 대표팀으로 호련히 떠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K리그 팬들의 마음을 저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라며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와 용서를 구했죠. 자,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것만이 용서받을 수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겠다라고 했어요. K리그의 발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K리그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했는데 시즌 중에 떠났다,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데 왜 대표팀 감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자, K리그 감독을 하다가 중도에 나오게 된 건 평생 내가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K리그 팬들, 구성원 모두에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10년 전에 있었던 K리그 무시 논란에 대해서도 그때는 실패를 했고 아는 선수들로 뽑은 인맥축구에 대하여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하여 K리그의 발전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표팀의 운영 방향성 중 하나로 강조를 했지만 K리그를 등지고 떠난 감독이 과연 K리그를 얼마나 존중하고 위할지는 미심쩍은 게 사실이다라는 의견이 이건 뭐 언론 기사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축구 팬덤 사이에서도 그야말로 쏟아지고 빗발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팀 주장으로 신뢰하며 역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홍명보 감독에게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있어서 만약 손흥민 선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대표팀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고개 숙여 사죄하면서까지 지켜낸 국가대표팀 감독 측의 자리는요. 결국 역대 최대 전력이라고 평가받는 선수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설령우 등등의 선수들이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만 하다가 끝난 홍명보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는요. 팬들은 사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과이며 축구협회는 해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과와 사죄를 했고 뭐 죄송하다, 배신해서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왜 국가대표 감독을 하는 게 용서받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는 당신의 사퇴다. 축구협회는 진짜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구나. 사고를 친 연예인이 좋은 음악, 연기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하는 꼴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홍명보 감독에게 있어서 뒷배로 의혹을 받았던 정몽규 협회장. 4년 전부터 협회 회장직을 제안한 것이 사실이 맞다라는 인정이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지면서 이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와 수사가 필수 가결이다.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 절대로 사퇴하지 않고 저렇게 국가대표 감독직을 이어나간다라는 건 축구 팬들과 온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결국 인정을 했죠. 실제로 협회장직을 제안받았다. 그 당시에 홍명보 감독은요, 이 월드컵의 성적도 좋지 않았고, 뭐, 축구협회 임원으로 활동했지만, 글쎄요, 협회장을 할 만큼의 큰 공로를 세웠다고 보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문체부에서는요, 축구협회 현장 감사에 돌입을 했고, 국대감독 선임 과정 등을 살피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말로만 나왔던 감사가 현장 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10여 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이 됐고 이번 감사의 결과는 빠르면 9월 중순경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충분히 홍명보 감독 또는 정몽규 협회장이 사퇴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관계인데 축구협회가 충실히 해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이 문체부의 또는 홍명보 감독의 입장처럼 정몽규 협회장과 결국 축구협회의 투명한 결과와 과정의 공개가 중요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는요, 홍명보호의 막내에서 캡틴으로 선장을 했습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손흥민 선수를 가장 신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앞세워서 믿고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손흥민 선수는 결국 역대 최장수 주장 기록이 더욱더 늘어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실 10년 전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고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했을 당시 손흥민 선수는 막내였었죠. 조별 예선 2차전이 있었던 경기에서 자신의 월드컵 데뷔골을 쏘아 올리며 어린 나이에도 맹활약을 펼쳤지만 한국의 조별 예선 탈락을 막지 못하고 그라운드 위에 누워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당시 브라질 현지에서 선수들과 알다시피 회포를 풀면서 그 영상이 일파만파 번지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셀라데스 코치 선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명백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이것을 보도한 언론사나 홍명보 감독 둘 중에 한 측이 명백한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얘기가 사실 하루 이틀 흘러나왔던 말은 아닙니다. 과거 홍명보 선수는요, 2019년도에도 도쿄올림픽 출전 협조를 구하러 김학범과 동반 유럽행을 하여 이강인 선수와 백승호 선수와 정우영 선수의 출전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를 과거부터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굉장히 선별했었던 홍명보 감독의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찍었었다라는 이야기가 2월 달부터 이미 나왔었고 그 후보에는 황선홍 감독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지만 결론은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은 이 브라질 월드컵 때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경질이 됐지만 이 협회장은 전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강인 선수 역시 과거 이 군면제에 대한 역사의 인물로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올림픽에서 우승한 게 아니고선 이 병역법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1위 입상을 하지 않고선 병역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 이런 청원이 올라왔죠. 청소년 대표팀에게도 병역 혜택을 부탁드린다. 그런데 과거 홍명보 선수가 월드컵 때 이러한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경기를 앞두고서 이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라카룸에서 저희 선수들의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월드컵은 올림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 혜택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때 홍명보 감독은 이런 발언까지 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2002년도 월드컵은 엄청난 성과를 거둬냈기 때문이고 심지어 병역법 시행령이 실제로 생겨났다가 2008년도에 폐지가 되기도 했었죠. 자,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의 이런 입장을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가 사실 최근에도 국가대표에 선발되고 싶은데 왜 선발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자신의 소신 발언을 했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의 중심으로 개편되는 게 아니었냐라고 의심을 받은 이 외국인 코치 선임에 대한 내막도 충분히 감사 과정에서 문체부가 파악을 해본다면 이 축구협회의 비리가 생각보다 더 깊고 거대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부담을 느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나 큰 부담감을 느꼈는지 무려 A4 용지 8장 분량의 기자회견 입장문 내용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해외파와 공감을 하며 원정 16강 이상의 성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야말로 자신 있는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A4 8장 분량이라니. 와, 기자회견장에서 보통 이 정도까지 준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기자회견을 준비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 자신이 무조건 답변해야 하는 내용들에 한해서 정말 많으면 한 4-5장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본인이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좀 더 많기 때문인데, 야, 이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아마 다양한 질문지들을 예상을 했었는지 무려 8장에 달하는 자신의 기자회견 답변 분량 내용을 준비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깜짝 놀라움을 선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홍명보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와, 정말 답답해서 참다 정말 못 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은요, 고개부터 숙이면서 점유율이 높은 축구를 해 나가겠다 라고 국민분들께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채감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 팬들로부터 용서받는 방법은 바로 축구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다. 그런데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사실상 많은 국민분들, 많은 팬분들이 분통함을 터트린 데에는 그 이유보다는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굉장히 불공정했다,
이것이 주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고개 숙인 모습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많은 분들이 볼 때 이걸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0년 전에는 인맥 축구를 했다.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했었던 인맥 축구. 아마 브라질 월드컵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내용도 정말 많은 상태인데요. 10년 전에 인맥 축구. 자, 결국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존중, 대화, 책임, 헌신의 덕목으로 대표팀을 운영하겠다. 자신의 선택이 실망감을 드린 것에 대해 너무나 죄송하다라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와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뒤에 결심을 수락했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대표팀의 적임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나는 연령별 대표팀 감독 경험도 있고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로 행정적 경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 및 유소년 발굴이 한국 축구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배워왔다.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 축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K리그와 동반 성장하는 대표팀을 꾸려나가고 젊은 유망주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 A 대표팀이 선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K리그와 유소년 시스템이 긍정적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겠다. 자, 근데 사실 본인이 주장한 K리그, 한국 축구의 뿌리라고 설명했는데 정작 본인은 울산 감독직을 내려놓고 국가대표팀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K리그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던 감독이 하루아침에 K리그 팀을 내던지고 국가대표직을 맡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정작 K리그 팬덤은 굉장한 분개함을 쏟아냈는데도 말입니다. 이 좋지 않은 여론 속에서도 홍명보 감독은요, 존중, 대화, 책임, 헌신의 덕목을 제시했습니다. 자, 일문일답 얘기를 한번 보면은 대략적으로 기술총괄이사가 굉장한 요청을 하여 고심 끝에 수락을 했고 자신은 유력한 대표팀 감독직의 자격이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팀 운영 방안 역시 선수와 선수 간의 사이 다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겠다. 쉽게 말해서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러한 반발을 했다고 하죠. 홍명보 감독이 오면 또다시 군대와 같은 규율을 굉장히 내세울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하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의식했는지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축구 스타일을 추구하냐라는 질문에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분배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목표 성적이 16강보다 더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전력으로 16강을 진출하지 못하면 그것조차 감독에 대한 무능함이다라고 비판을 받을 만큼 지금 선수들은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최강의 전력을 만난 대화 어떤 내용이었냐라고 말을 하자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수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팀 운영과 대표팀에 바라는 점에 대해 들었다. 나도 선수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팀을 운영해 나갈지 말을 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 9월 달에 선수들이 소집되면 분위기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정확한 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별 과정, 가장 중요한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 특혜 의혹을 받았던 프리젠테이션 삭제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한국형 축구 모델에 대해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 전무이사직을 떠난 뒤 22 카타르 월드컵, 23 카타르 아시안컵 등에서 벌어진 상황에 마음이 아파 사령탑직을 수락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프레젠테이션 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많은 기사엔 이렇게 나옵니다. 홍명보의 키워드는 또 희생. 나는 날 버렸다. 마지막 도전 응원을 부탁한다에 이어서 이제는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았냐. 자기 희생적인 부분을 강조한 기자회견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 역할이었다. 정말 그랬을까요? 외국인 감독이 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결국 큰 우려와 비판 속에 홍명보호가 출범됐고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자 항상 겸손하게 겸허히 받아들여 팀을 이끌겠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와의 개연성에 대한 질문도 받습니다. 이강인을 지도했던 감독을 코치로 뽑았는데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는 거 아니냐? 처음 듣는 얘기다. 이번 출장에서 만난 사람 중 그분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사에 났단 말이에요. 이강인 선수를 지도했던 감독을 코치로 뽑았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정작 홍명보 감독은 금시초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죠? 항상 그렇지만 둘 중에 한쪽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됐건 그 언론사가 됐건 거짓말을 한 한쪽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코치 선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축구 팬들이 홍명보 감독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 자신은 수평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군대와 같은 분위기를 자신은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손흥민의 주장 체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 실패했던 홍명보호와 지금의 홍명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인맥축구 이야기를 들었다. 인정한다. K리그에서 단편적인 선수들만 뽑다 보니 정말로 팀에서 역할을 해주고 이름값이 없어도 헌신할 선수를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결국 마지막 사령탑에 선임되기 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의 교감이 없었냐? 오히려 정몽규 회장이 본인에게 축구협회장 자리를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그러자 실제로 제안을 받은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장직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사태는 회장님과의 사전 연락이 없었다. 오로지 총괄 이사와 대화를 통해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노력하겠다라는 홍명보의 호소에도요. KFA 한국축구협회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5만 명이 드디어 돌파가 되었습니다. 결국 5만여 명의 국민청원 동의를 받은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이 사태가 결국 국회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감사 일정이 잡혀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홍명보 호해에 대해서요. 사실 이 정몽규 협회장의 축구협회 사퇴, 해체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가짜 뉴스를 쏟아내는 채널들이죠. 대표적인 채널들인데 여기 보면은 홍명보 기자회견 A4 용지 삭제 내용, 전날 술집에서 충격 작당무의 실체 이런 거 있을까요? 자, 위에 A4 용지 내용은 제가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만 기자회견 전날 술집에서 작당무의 이거 홍명보 감독 측에서 고소해야 될 완전히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또 있습니다. 기자회견 돌발 현장, 카메라에 찍힌 A4 용지 삭제 내용. 자, 공통적인 거죠. 도대체 이 A4 용지 삭제 내용이 무엇일까? 자, 홍명보 감독이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홍명보 감독이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줬던 모습 중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A4 용지 8장 분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세히 보면 막 지워진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A4 용지 8장 분량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3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두고서 A4 용지 삭제 분량이 있다. 삭제 내용에 정몽규 협회장과의 커넥션 또는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옹호하는 내용들
차마 기자회견장에서 밝히지 못했던 축구협회장에 대한 비리 폭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바라보니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 밑줄 그은 부분은 아마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좀 내용을 줄였던 부분, 수정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A4 용지 삭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이 밝혀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아마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있었거나 내용이 너무 길어 줄였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 뭐 정몽규 협회장의 비리를 자신이 밝혔다 또는 자신의 불리한 부분을 숨겼다라는 추측들은요, 굉장히 좀 난무하고 있는 상태인데, 홍명보 감독이 기회가 된다면 이 A4 용지 분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의혹에 대하여 한 번쯤 밝힐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이 수많은 논란 속에서 사실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의 이거 취임 이후에 기자회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청원이 이미 수만 명을 뛰어넘어서 이 협회 해체와 홍명보 감독의 정몽규 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취임 기자회견을 갖는다? 사퇴라던가 국민적인 관심과 국민적인 바람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반면에 홍명보 감독이 면담을 했었던 무려 60분의 면담 속의 내용 놀랍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는요, 이미 당초 계획된 대로 일본 5만 관중을 홀려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5만 관중을 홀린 손흥민 선수가 바로 28일 날 한국에 태극기를 들고 입국하는 거, 이 공항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5만 관중을 뒤흔들고 드디어 공항에 이렇게 당당히 입국을 했습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태극기를 펼쳐 보이며 입국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만 봐도 이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캡틴 손흥민으로서 정말 열렬히 활약하겠다라는 의지가 한눈에 보인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최근 자신의 아버지인 손 아카데미 사건만 해도 많은 국민적 여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몰라봐주는 나라 따위 그냥 내버려 둔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토트넘에서 열심히 경기를 뛰고 계속하여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 국가대표의 재능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그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조바심을 냈었던 홍명보 감독일까요? 손흥민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봐도 될 만큼 유럽 일정을 다급하게 잡고 쭉 해외로 날아갔습니다. 뭐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겠다라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사실상 해외파 선수들을 만나기 위한 출장이었다. 오죽했으면 몇몇 분들은 홍명보 감독이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간 것을 저렇게 코치를 보기 위해서 갔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셨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등 많은 해외파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이제 다음 월드컵을 준비한다고 쳐도 중요한 건 사실상 축구협회에 고여있는 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상 개선되기가 어렵다라는 많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컵의 실패의 원인이라며 이강인, 손흥민 선수를 탓한 이 정몽규 협회장, 자유방임 클리스만은 옹호했다라는 이 황당한 자서전. 도대체 이 자서전은 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출간을 했던 걸까요? 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담긴 자서전이 어처구니 없는 타이밍에 출간이 되면서 많은 축구 팬들은 정몽규 협회장이야말로 최종 보스가 아니냐. 결국엔 이 사람이 사퇴하지 않으면 축구협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런 모습이 개선되지 않으면요, 이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아무리 뭐 기자회견에서 좋은 내용을 말한다 한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정몽규 협회장,
노이즈 마케팅이 대성공했나? 자서전이요, 일간 베스트셀러 5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죽했으면 많은 축구팬들이 책팔이 해가지고 돈 벌려는 수작이냐 라는 비판이 쏟아졌겠습니까? 지금 자서전을 낼 것이 아니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퇴를 하고 그런 모습에 책임감 있는 협회장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데, 이 자서전이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을 성공시키면서 일간 베스트셀러 54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이가 없고 도대체 뭐라고 써놨길래 이렇게 시끄럽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렇게 정몽규 협회장의 자서전을 구입하여서 읽어봤겠느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눈치도 없고 정무 감각도 제로다. 자화자찬, 정몽규 악평 속에서도 우직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한국 축구계에 가장 많이 비판받은 인물, 오해와 논란에 답하는 오피셜 코멘트. 축구인 30년간 한국 축구의 발전을 고민했다. 결국 에세이 출간 이후 협회장에 대한 반발은요, 극에 달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자신이 지난해 여름부터 집필하여 축구인으로 30년간 살아온 축구 인생을 담아놨다 했는데, 사실상 대중들의 혹평, 악평 속에서도 모든 걸 무시한 채 우직하고 담담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적어놓은 이 내용에 참 많이 황당하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클린스만 감독은 스스로 프로페셔널해야 한다라는 확고한 소식이 있었다. 감독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선수들을 존중하며 이들이 경기장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펼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임무이자 업무라고 판단하는 스타일이었다라며 오히려 클린스만 감독을 띄워주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부족한 공감 능력이 많은 축구인들과 국민적 비판을 쏟아내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기사 안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몽규 협회장이 선택한 대중과의 선택 방식은 일방향 소통이었다. 자기 할 말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태에서 홍명보 감독이 아무리 최강의 전력을 가진 손흥민 선수를 주축으로 하여서 뭐 설영우, 김민재, 황희찬 이런만 되면 쟁쟁하고 굵직굵직한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국가대표팀을 꾸린다 한들 이거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 협회장이 당장 이강인 선수와의 사태를 두고서 감독의 책임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탓을 하고 협회는 뒤로 쏙 숨어버린 이 모습이 홍명보 감독의 겉만 번지르르한 기자회견 내용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와중에 홍명보 감독 스스로 취임한 이번 국가대표 감독직에 많은 논란거리, 오죽했으면 2002년도 월드컵 용사들, 함께 동고동락했던 축구 동료들이 다 홍명보 감독에게 등을 돌린 채 선배 후배 동료할 것 없이 비판을 쏟아냈겠습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협회의 몰락과 협회의 알 수 없는 비리들은요, 결국 홍명보 감독이 실상 속마음이 축구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갈망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협회장과 협회 해체, 촉구, 나아가 홍명보 감독의 사퇴를 이야기하는 정말 많은 국민적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김판곤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홍명보 감독이 떠난 자리를 김판곤 감독이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국내에서 국외에서 지휘봉을 잡으며 지도력을 보여준 김판곤 감독이 친정팀인 울산에서 K리그 첫 정식 감독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8월 5일 날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8월 10일 날 첫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추측에 불과하지 않냐라고 했었던 홍명보 감독의 자리를 김판곤 감독이 차지하게